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킷에 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들을 조금 시승하기 위해서 이거 서킷까지 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이 이제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프리뷰 행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이트론 GT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SUV 모델은 이트론이 판매가 되다가 이제 차후에는 이제 GT 모델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 GT 모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말 스타일이 좋습니다. 사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의 타이칸과 동일한 플랫폼이자 뭐 형제 모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이제 전동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외관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뭐 사실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타이칸을 시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대가 너무 커서인지 뭐 동력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기차로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 포르쉐다운 모습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의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고성능 이 전기차 모델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외관이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뭐 성능뿐만 아니라 뭐 외관이나 실내 공간의 뭐 고급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 아우디의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에서도 가장 뭐 아름다운 전기차라는 표현도 뭐 서슴없이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이 성능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 부스트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530마력,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76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64.3의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리튬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93.4kWh의 이 배터리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 부스트 모드 작동 시에 4.1초, 4.5초를 발휘를 하고요. 사실 이 옆에 그 RS GT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킷에서 택시 드라이브를 하고 좀 들어왔는데요.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GT의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3.8초입니다. 굉장히 좀 빠르죠.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을 또 고성능 모델, 상위 고성능 모델이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제원상에 뭐 245km의 제한 속도, 뭐 CO2 배출량, 당연히 전기차니까 없겠죠.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외관도 사실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요. 전면부 디자인 한번 볼까요? 일단은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기차답게 이 앞쪽에 이 라이트 그릴을 모두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기 때문에 뭐 충전을 이렇게 충전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외관도 이 외관이지만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사실 조금 아쉬웠던 포르쉐 타이칸을 시승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실내의 디자인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이 아우디의 이트론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좀 상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패브릭 재질의 상당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시트가 보여집니다. 보통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 시트, 뭐 스포츠 시트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가죽 소재 같은 것을, 알칸테라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할 텐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 재활용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 전기차의 뭐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공간의 형태도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좀 전기차임을 좀 강조했던 모습이었던 반면에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 차량과의 전기차 요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고급스러운 질감을 살리면서 좀 만들어 놓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독특하게도 이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런 버튼들이 이쪽에 따로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의 형태가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앞쪽에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 버튼도 나와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바로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현지 세팅은 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차량 이 내부의 공간이 국내에 출시되는 차량과 일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뒤쪽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면요, 열리는 공간이 크진 않죠. 뭐 RS7처럼 크게 열리는 이러한 트렁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입구는 작긴 하지만 길게 이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꽤 깊은 그래도 공간이 수납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가 수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깊게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쪽에 또 12V 시거잭이라든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입구도 상당히 좁고요. 실용성은 다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그렇게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AMG 모델들과 비교해도 같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좁은 이 수납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트론 GT 뒤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세 대의 차량이 바로 국내 출시될 예정인 RS 모델, 세 종의 RS 모델입니다. RS6와 RS7, 그 다음에 RSQA까지 이 세 종의 RS 모델이 곧 국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인제 서킷에서 간단하게 좀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국내에서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디젤 게이트 이후에 상당히 판매를 많은 차량들을 좀 국내에 들여오지 못했었죠. 인증 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판매가 좀 확실히 좀 재개가 되면서 이제 고성능 라인업들도 충실히 늘려갈 예정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지난 1분기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요. 올해 들어와서 BMW의 M이라든지 메르스 벤츠의 AMG 모델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에서 판매가 거의 한 6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 프리미엄 차량들 중에서도 이 고성능 모델을 원하는, 좀 개성 강한 모델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고성능 모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들 라인업들이 앞으로 착실하게 좀 갖춰질 예정이고요. 자, 먼저 지금 보시는 RS6 아반트 모델입니다. 아반트는 이제 외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에 뭐 지루했던 이런 외건 스타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측면을 보면요, 아반트 외건이라는 말이 좀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흡사 오히려 저는 이 측면에서 조금 정면에 가까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해치백 모델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 스타일이 굉장히 좀 멋지게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이 RS 모델답게 완전히 검은색으로 도장된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 한쪽에는 RS6라는 로고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RS 모델답게 곳곳에 이제 카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인치 휠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피스톤만 해도 12개가 들어가는 정말 대구경의 이 피스톤이 탑재가 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지름도 420ml 정도의 아주 대구경의 이 브레이크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역시나 사이드 미러 쪽에도 이렇게 카본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고,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런 식으로 카본이 더해져 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정말 뭐 RS 모델이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게 하고요. 뒤쪽의 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는 앞쪽보다는 조금 작긴 합니다. 370mm 정도 되는 대구경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반트 모델이니까 역시 뒤쪽 공간을 봐야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넉넉한 이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반트 모델 하면은 이 고성능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주행에서의 실용성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반트 모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RS 모델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된다 하면은 이 RS6 아반트 모델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 트렁크 공간 하단에도요, 뭐 깊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한번 보죠. 일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곳곳에 인레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이제 카본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부분에 좀 촉감이요, 카본이 완전히 좀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카본 소재 같은 거, 고성능 차량에는 카본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 위쪽이 좀 맨들맨들한 그냥 감촉이긴 하죠. 하지만 이 RS 모델, 아우디의 새로운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본의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어서 좀 차별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이 디커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개의 모니터가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굉장히 최신의 느낌을 전해준 인테리어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1열 공간에서도 뭐 RS 모델답게 시트 구성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빨간색 스티치가 더해진 이 RS6의 시트를 보고 계시고요. 또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반트 모델답게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확실히 이 세단 일반 RS6 모델보다는 이 아반트 모델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편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RS7 모델입니다. 이제 RS6 모델의 쿠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도어 쿠페 스타일이죠. 뒤쪽에 보시면 약간 패스트백 스타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게 있겠고, 조금 더 스타일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외 디자인이라든지 옵션 사양 같은 경우에는 RS6 아반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적용된 옵션 사양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RS7 같은 경우에는 같은 RS6 아반트와 같은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휠 디자인에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뒤쪽에 적재 공간 한번 보죠. RS7 같은 경우에는 적재 공간에서 아무래도 아반트 모델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굉장히 좀 뒤쪽으로 길게 루프 라인을 뽑아놨기 때문에 적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이라든지 타이어 수리킷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좌우에 러기지 네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S6 아반트와 좀 비교를 해봐도 적재 공간의 차이가 그렇게 극적으로 많이 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실용성은 확실히 RS6 아반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RS Q8입니다. SUV 모델이죠. RS 모델 가운데 가장 비싼 모델이기도 하고요. SUV 모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국내는 이제 Q8 R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카본 소재가 상당히 좀 덩치가 큰 차량이다 보니까 이 카본 소재가 쓰인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SUV로서의 당당함이 이 RS의 고성능 이미지와 좀 겹쳐지면서 더 화려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다 뚫려 있는 부분이네요. 아래쪽에 공기 흡입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에 스커트 같은 부분도 모두 카본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부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카본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승강성 같은 경우에는 세단 모델보다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쓰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이제 세단 모델보다는 좀 쓰임새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좀 틀려요. 인레이 같은 경우에 아까 RS6나 RS7 같은 경우에는 카본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소재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Q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끈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RS6나 7과 마찬가지로 차량 곳곳에 이제 알칸타라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알칸타라 소재가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 D컷 휠 같은 경우에도 알칸타라 소재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알칸타라 소재가 이 기름에 정말 취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 안에서 예를 든다면 맥도날드에 감자칩을 드시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만지작 하시면 정말 오염이 쉽게 됩니다. 기름 같은 거 특히 좀 주의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알칸테라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의 디스플레이가 마련된 이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라든지 암레스트도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도 한번 잠깐 보면요. 2열 공간 역시 Q8답게 넉넉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발을 넣는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RS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스티치가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카본 소재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Q8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화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뒤쪽에 이제 수납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Q8 같은 경우에 수납 공간이 이 부분이 독특하네요. 좋은 기능인데요. 이 지금 적재함에도 이렇게 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트렁크 도어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스크린 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게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시트 뒤쪽에서 차량의 전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RS 모델들은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차량의 주행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고를 높이고 낮춰서 물건을 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짐을 실을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이 Q8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화려하게 이 허니컴 무늬의 격자 무늬들이 앞뒤로 좀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배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구경의 배기구가 있긴 하지만 안쪽이 두 개로 실제적으로는 두 개의 배기구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Q8의 뒷모습도 보셨고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엔진이 V8 직분사, 가솔린 직분사 엔진입니다. 4.0L 엔진이고요. 이제 RS 모델, 지금 소개해드렸던 RS 모델은 모두 다 이 같은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600마력의 엔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거대한 크기의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엔진이 사실 이 구동축, 전륜 구동축보다 조금 앞에 있죠. 보통 이렇게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마운트를 조금 더 뒤쪽으로 가져가거나
하면서 좀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경우, 앞뒤 무게 배분을 좀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RS 모델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RS7이나 RS6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 동력 성능의 뭐 주행성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일반 운전자분들이 크게 느끼실 만한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서킷에서 체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는 305km고요. 물론 이 스피드 리미터가 좀 해외에서는 뭐 해제를 해야지 305km까지 나오긴 하는데, 국내 사양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해제된 모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가속 성능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은 3.6초이고요. 복합 연비는 7.4인데 뭐 그렇게 크게 연비가 중요한 뭐 성능의 차량들은 아니겠죠. 뭐 운전하는 분들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RS e-tron GT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모델인데요. 잠깐 이 체험을 하긴 했었습니다. 서킷에서 한 바퀴 정도 이 택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 고성능 모델임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확실히 RS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로서의 성능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e-tron GT와요. 하지만 곳곳에 이제 RS라는 로고가 더해져 있는 부분에서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고요. 실내 공간은 뭐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 좀 빨간색으로 좀 강조된 이런 모습들이 좀 실내에서의 작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e-tron GT 모델의 휠 디자인, RS e-tron GT 모델의 휠 디자인의 차이점을 좀 보고 계십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좀 사양이 다르죠. 확실히 아까 보여드렸던 뭐 RS7이라든지 RS6 아반트 모델의 이 브레이크와 같이 굉장히 좀 대구경의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RS e-tron GT 모델들, e-tron GT 모델들 두 종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는 이 새로 국내에 좀 출시된 RS 모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아우디도 고성능 라인업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이 고성능 라인업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그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정말 부응할 만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좀 출시가 된다면 시승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성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좀 주행 위주의 서킷에서 체험했던 영상들 함께 좀 소개를 해 드리니까요. 이후의 영상도 한번 함께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런치 스타트 할 때 한 646마력 정도 힘내고 있었고요. 평상시에는 한 590마력 정도 환산하면, 레인지는 발표한 거는 한 488km 정도 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무게중심 중앙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제 운전해보면 되게 코너링이 좋아요. 선회력이 되게 좋습니다. 무게중심도 좀 많이 낮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실제 운전해보면 되게 낮게 느껴져요, 진짜. 그거는 타이칸 탔을 때 똑같은 느낌이고. 네. 실제 이제 여기 엔지니어 분들도 이야기하기에 타이칸이랑 사실 똑같은 차다라고 그쵸? 말씀하시더라고요.